들어봤던 소리보다 더 많은 죽음 소리를 들어서 꿈자리를 혹시 사납게 하지 않았나. 괜찮으셨어요? 잠이 더 잘 오셨어요? 공부가 이제 더 되시네요. 오늘은 지금 2시간 뺏길 시간이 안 되는데 제가 다뤄야 될 부분이 한 4부분, 크게 한 4부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웰다잉에 대한 개관을 이렇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조금 빠르게 나가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짚으면서 할 테니까 한번 조금 바쁘더라도 같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은 어차피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저께 그래프에 보셨듯이 죽음에 대한 위기감이 자기가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에 죽음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죽음을 선선히 수용하지 않고 자꾸 이제 저항을 하고 회피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웰다잉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미리미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웰다잉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게 하는 거죠. 미국에 유명한 죽음 교육 상담 협회가 있습니다. 아덱이라고. 그래서 Association of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이라고 그래서 그런 유명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죽음 교육 협회 이렇게 하거든요. 학회 이렇게. 그런데 미국에서는 죽음 교육 상담 협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나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큰 주제를 이런 교육만 했다고 그래서 이 강의실에 앉아서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산다는 거는 참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일종의 카운셀링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아덱의 그런 기준입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막상 죽음이라는 그런 환경에 가게 되면 우리는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들이 아주 폭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데 그걸 단순히 거기서 우리가 교육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꾸준히 상담을 받거나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하고 더 선을 해서 수행을 해가면서 그걸 닦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아덱의 기존 입장이고 또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부정관, 시신을 보고 썩는 걸 이렇게 보면서 생사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그런 수행을 부처님은 계속 가르치셨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가 하는 불교 수행이 이런 웰다잉의 교육 상담하고 같은 맥락인데 버전이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일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선고를 받게 되면 성직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휩쓸려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케블러로스의 5단계 이런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 성직자들은 일단 충격을 받지만 다시 회복
아주 빨리 된다고 그러죠. 빨리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행하셔서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찾아가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파이널 그 노티스라고 그러죠. 마지막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임종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death and dying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dying의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행의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듯이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해서 수용하기까지가 참 어렵죠. 그래서 미리미리 수용해 놓으시면 좋죠. 뭐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기 환자들에 대한 거를 전문적으로 요즘은 이제 다루어지는 기관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전에는 뭐 집에서 가족들이 감당하느라고 매우 힘들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호스피스나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으로도 훨씬 더 그런 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편해지죠. 왜 그러냐면 그 가족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돌보는 호스피스나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갈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 같은 불교도들은 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호스피스 센터에 가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에 파라미타 병원이 있죠. 거기는 호스피스 병원이라기보다는 이제 호스피스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있는데 불교에서 하기 때문에 매우 불교도들이 거기서 요양하기가 마지막 요양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장인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울산에 자재병원이라고 있죠. 능행 스님이 하시는. 근데 거기는 뭐 정말로 호스피스에 아주 전형입니다. 불교 호스피스에.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들어오셨다가 바로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시는 분이 많답니다. 오히려 수행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또 요즘 또 불교 방송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진흥원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불교 호스피스 병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교가 매우 이런 쪽으로 늦죠. 가장 빠른 쪽은 가톨릭이 아주 빠르고 전국적으로 병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불교는 뭐 동국대 일산병원이 하나 있는데 일산병원도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의학적인 그런 케어는 가족들이 하기가 매우 어렵죠. 어차피 전문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어차피 가족들이 계속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호스피스에서는 같이 케어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같이 케어를 해주는 게 호스피스입니다. 저도 그 울산에 있는 능행스님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과정을 이수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이수하고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자원봉사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맡은 환자는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그 뭐랄까 착잡한 감회를 많이 이렇게 주는 그런 환자였죠. 그래서 그런 환자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같이 있으면서 내가 과연 이런 분한테 내가 뭐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참 막막했어요. 물론 교육도 받고 제가 심리치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하고 또 상담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을 한 2개월 정도 앞둔 환자였는데 근데 그 환자를 볼 경우에 제가 어떻게 이 환자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해줄지 참 막막했는데
잠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환자 옆에서, 특별히 다른 게 없구나.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제가 갔더니 이렇게 마침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환자가 잠이 깰 때까지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잠이 깼는데 자기 옆에 누가 있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뻐했죠. 그 다음에 또 저하고 또 더군다나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바로 친구 먹기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편안하게 제가 그래서 단주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준 단주를 끝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렇게 웰다잉에서 자기 스스로의 웰다잉도 그렇고 또 타인의 웰다잉을 잘 돌봐주는 것도 그렇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철학, 종교,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의사소통의 기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깨달은 게 뭐죠? 성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제일 처음에 깨달으신 게 뭐죠? 네? 생가사.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시네요. 연기법을 깨달으셨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렇게 우리 배우셨죠. 그래서 연기법부터 깨달으셨어요. 근데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갖게 되면 인과를 갖게 됩니다. 인과는 대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기죠. 시간을 두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과와 연기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고 그래서 무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나라는 지금 이범수라는 이런 존재도 결국에는 밥을 끊임없이 먹어야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제 뱃속에 들어가야지 제가 존재할 수 있고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밥이라는 그런 식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물, 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죠. 그러니까 이 공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공기를 만들어주는 나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등등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가 가합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존재는 일시적으로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인연이 닿으면 저도 죽고 저의 몸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소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현 시대의 가장 큰 주제가 소통이죠, 소통.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 불교의 핵심 교리와도 아주 밀접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소통이 되려면 물이 제대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려면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평등해야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나 우리의 마음이 다 평등해야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에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게 평등이죠. 정등을 말하죠. 그래서 평등해야지만 우리가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등한 생명체를 가진 가합된 생명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의 마음을 평등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편안하게 우리가 아니면 아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경사가 지면 오기도 어렵고 올 경우에 너무 경사가 지면 그게 너무 한꺼번에 쏠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물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임종 환자를 돌본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소통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소통하는 언어는 심리학을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응용불교로 학위를 받았는데 추가로 상담심리학으로 또 제가 또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고 또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기 환자를 돌보는 거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꺼져가는 생명을 잘 돌보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신 불교에 대한 지식을 그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깨우쳐서 그분들이 다음 생에 아주 좋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그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이론적인 부분은 지금 오늘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돌봄이.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의식을 자극하고 건드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 임종 환자를 돌보는 책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갖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책이 가장 뛰어나요. 그 가톨릭의 신부님이 쓴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책의 제목이. 근데 시중에 없습니다. 절판돼서.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책 원본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카피해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카피해서 그걸 전파하고 있는데 아주 매우 잘 돼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제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카피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자의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말 등등 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돌봄도 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 불교는 매우 뒤떨어져 있죠. 불교는 원래 처음에 애초에 시초부터가 수행으로 상자부 불교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부처님이 출가하시면서 수행해서 깨닫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통 때문에 타인들을 돌보는 쪽보다는 우리 개인의 수행과 해탈에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또 그렇지 않죠. 현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주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분들이 또 모자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그건 뭐 경제력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에너지 또 심리적인 에너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조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지금 천천히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처음부터 난 수행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수행도 하시면서 또 그런 봉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비행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겸행을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수행도 빨라지고 공부가 빨라지죠. 그래서 수행하실 때 참회하시고 자비행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지혜를 닦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단락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호스피스는 연명의료법으로 지금 요 다음 챕터에서 제가 또 다시 조금 다룰 텐데요.
일반 요양병원하고 호스피스 병원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요양병원도 지금은 호스피스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양병원도. 그런데 일반 병원들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병원이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거의 마지막에 이르신 분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죠. 그래도. 근데 호스피스는 치료해주는 병원이 아니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수록 도와주는 병원이죠. 그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호스피스 병원에 호스피스 센터에 입원을 하면 정부에서도 환자에게 보조금을 주죠. 한 달에 한 80만 원인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호스피스가 점점 늘어나긴 해도 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3개월, 마지막 3개월을 선고받아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시면 거기서는 이제 주로 통증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통증 조절이 거의 95% 이상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통증으로 아파하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 호스피스에서는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의 그 자재병원 같은 데서는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서 어떤 환자의 상태도 물어보고 다음에 또 그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하는데, 말기 환자들은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가령 그분들을 삶이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식을 조금이라도 더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걸 많이 하죠. 그 아로마 테라피는 그냥 누워서 숨만 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환자하고 상담을 해서 그래서 환자가 가령 미국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 미국을 데려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의 그 관광지나 이런 데 보고 싶은 데에 대한 그 영상 자료를 해가지고 틀어주죠. 그런데 환자가 누워있으니까 힘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천장에다 틀어줍니다. 프로젝트를 천장에다 쏴서. 그 다음에 또 배경음악도 또 같이 요새 그 핸드프리 스피커들 있죠? 조그만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틀어주면서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환자들을 돌보죠. 또 어떤 환자들은 설악산 가는 게 꼭 꿈이었는데 못 갔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동이 가능한 환자는 또 그걸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앰뷸런스 같은 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연락해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간호사나 또 자원봉사자들 같이 그분을 모시고 거길 가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케이블카 타고 울산바위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울산바위 올라가는 케이블카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거기 울산바위 보이시는 데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호스피스 센터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요법, 미술요법, 마사지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마사지 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다음에 또 목욕 봉사해주는 분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같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경험한 마지막은 어떤 할머니가 한 70 후반 정도 되신 할머니였는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파티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센터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쓰는 편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집안에 옛날부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결혼할 때부터 사진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요새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것처럼 그런 그걸 아카이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음악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고 또 그 사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잘 못 드시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다가 그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제분들 다 오시고 해서 그런 파티를 힘드시니까 오래 못하고 한 3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별의 파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어저께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참 안타깝게 돌아가시지 않고 죽음 자체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 센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다음 날까지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시던데 뒤척이면서 계시던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그런 파티를 다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래도 돌아가셔도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종과 호스피스는 우리의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 마무리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선은 남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갈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부터 걱정을 하죠. 그래서 네. 자료가 안 나와요? 진작에 얘기해 주시죠. 이거, 우리, 여기, 누가 오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인내심이 강하시네요. 정말로 인내심이 강하시네요. 지금은 나오나? 여기 화면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뺐으니까. 요걸로 제가 하거든요. 요걸로. 복제 프로젝트만. 프로젝트 연결. 잠깐만. 네. 아니요. 네. 됐네요. 네. 네. 그래도 제 앞에 앉으신 분이 제일 인내심이 없으신 편이네요. 아드님만 생각하셨는데 바뀌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임종과 호스피스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행동하는 양심. 그래서 제가 붙인 게 행동하는 불교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말고 외부 활동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살 예방 사업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이 한 35개 단체가 뭉쳐 있는데 거기서 제가 불교를 대리해서 제가 거기 이제 자살 예방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 없이 바빠서 맨날 우리 회장님한테 야단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웰다잉 시민회의라고 거기도 또 제가 활동을 합니다. 거기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생명존중 시민회의도 그렇고 자살 예방하는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도 했습니다. 이 자살 예방, 자살이 너무 심각한데 왜 정부에서 나서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데모해가지고 우리 불교 단체에서 같이 가가지고 데모를 뭐 가톨릭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다 같이 가서 데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의 100대 과제에 자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넣어야지 이제 예산도 나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또 작년에는 예산이 일본은 1년에 자살 예방 사업 예산이 8천억인데 우리나라는 재작년까지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국회 앞에 가서 또 데모했습니다. 그랬더니 200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요번에 또 5월 달에 국회 안에 가서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2천억 정도는 있어야지 자살률을 지금보다 반으로 낮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차하면 또 가을에 또 가서 또 데모할 겁니다. 저는 대학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데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불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현대는 수행도 하고 수행도 행동이니까 근데 혼자만 수행하지 마시고 또 수행하는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가서 또 참여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이런 사회활동을 하시는 게 그게 지금 현대 불교인으로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존엄사입니다. 존엄사. 요즘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명을 주체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60까지 살려고 했는데 늦어도 암만 많이 살아도 70까지 살려 했는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90, 100을 살아야 하는 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주제를 잡고 계속 하면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0,000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시간씩 열심히 참선하고 불교 공부하시고 또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하시고 하면 여러분들은 10년만 그렇게 하시면 이 어떤 경지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왜? 10,000시간 정도 투여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선생님들 하루에 기도하시면 하루에 3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 그렇게 하시면 한 10년 정도 하시면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무언가를 해서 나머지 나의 여생을 그런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주 행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인도해주는 이 봉온사 불교대학에 들어오셔서 여기 참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웰다잉 교육도 배우시고 합니다. 불교의 교리도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복지관에 가면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가서도 이제 자원봉사로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 오는 분들은 오후가 되면 정말로 못 견뎌해요. 아침에 일찍 깨어나시면 바로 일어나서 복지관에 올 생각을 하니까 뭔가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복지관에 오시면 겨울 같은 데 특히 추우니까 일찍 오십니다. 집안에 불을 잘 못 떼시니까 혼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오셔가지고 4시, 5시부터 일어나셔서 또 그렇게 오셔서 아침 거기서 드시고 점심까지 드시고 거기서 프로그램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서너 시 되면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불교에서 포교를 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따뜻한 영혼들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더더욱이 또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요즘은 안락사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더 이상 인생에 할 거는 없고 가족도 없는 분들, 또 가족이 있다고 그래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이 세상에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안락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안락사 너무 또 고통스러워요. 가족이 있다고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치매에 또 걸리면 더더욱이 그렇죠. 치매에 걸리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존엄사나 안락사도 웰다잉의 이런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이러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밤새 안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새 안녕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나 될까요? 아주 드물죠. 결국에는 마지막이 되면 아프고 생로병, 병에 들어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앓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자신의 존엄을 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웰다잉 교육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요? 화면 나와요? 이제 물어보고 해. 네. 이 영화는 여러분 알파치노 좋아하세요? 대부에 나왔던 배우 알파치노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잭 케보키안이라는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 잭 케보키안이라는 의사는 별명이 죽이는 의사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화에 죽이는 여자 나왔었죠. 그 영화도 그 탤런트가 윤여정 씨가 주인공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을 안락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여자로 나왔죠. 이 잭 케보키안이 여기서 죽이는 의사로 나왔는데 첫 번째 지금 의뢰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거는 안락사이기도 하고 존엄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Very strongly that we can't use our house. He feels it would put us at risk. Lady, are you kidding me? I got Margot at the airport picking these people up as we speak. 조금만요. 조금 더. I can make some other suggestions. There's nothing further to be.
gardener comes on Thursday. He's going to plant marigolds. Marigolds protect the garden. 본인이 원해서 지금 이제 안락사를 이제 존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Tell me when to flip the switch.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 꺼내기 전에 땡기죠. 이거는 이제 이 의사가 직접 그분을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고 장치를 다 마련해 드리고 본인이 마지막을 땡기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제부케버케안이 도와준 여성은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왜? 이분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렸는데 너무 치매에 걸린 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존엄성이 자기가 기억을 못할 때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래서 안락사 시키는 거.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존엄사죠. 존엄사하고 안락사하고 섞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락사의 유형을 볼까요? 지금 계속 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잡아내려고 계속 합니다. 근데 지금 법망을 피해가면서 안락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교계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약품을 못 팔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안락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로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Anyway, I think I got an idea where to recapture the gas. Let's stop over at the hardware store. 안락사를 원하는 분이 부부가 왔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드셨는데 폐기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So I think we're ready for the run. Like I said to you before,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I'm in now, we have to use this because I'm saving the gas. You understand? We're going to recapture the gas. They won't give me more canisters, and I have other patients to serve, 2 others. Maybe this isn't such a great idea, doctor. I don't think it's going to hold. Oh, I think it's going to be fine. We're almost there. That's just a little more tape right here. There we go. Like we talked about before. What we said was, Neil is going to turn on the gas canister when you're ready. So we're going to get the signal from you. Sorry for this. This is not usual. This is not usually what we do, but we run out of light. Thank you very much, sir.
Watch his heart, watch his, getting so hot, it's getting so hot. He's burning up. Okay, maybe this has got to wait. Oh, I think so. Yeah. No, I wasn't prepared for this. You I'm awfully sorry. It's all right, though. It's all right. Now, please, do it now, please. Do it. Okay, just do it this way. Yeah. Let's just put the box on it. This is going to be easier. It's in your head. Okay, watch your head. Here it is. Mind your head. Mind your head. Just push it like that. This is going to be easier. Because the gas will escape now. It won't beat up. Just like that. 자기 집에서 하는 거죠, 지금. Okay. 그래서 옛날에 해군 항공모함 조종사였어요, 이분이. Let me just get this. Here we are. Once again, when you're ready, we'll have Neil turn gas on you. 그래도 그 부인이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잘 가셨죠. 좋은 안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락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분 입장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 부분이 자살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 의사가 거의 100명 정도를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안락사를 이제 도와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법망을 피하다가 계속 미국의 기독교계가 계속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옥에 들어가서 7년인가를 살죠, 이분이. 이분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존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불교계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부처님부터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부처님이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가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